무분별한 선행이 이제 주는 폐해가 다들 이제 공부 실력에 구멍이 생기는 거, 그것만 생각들 하시는데요. 사실 더 크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선행시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말이 많아요. 그리고 뭐 요즘은 4세고시, 7세고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선행이 꼭 필요하다, 이거는 시켜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선행은 정말 공부에 독이 되니까 절대로 시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선행도 이게 제대로 잘 해두면 도움이 되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선행을 좀 해서 잘 준비를 해두면 고등학교 가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진도만 막 빼고 그리고 이렇게 반복하고 하면서 실력이 탄탄히 쌓이지 않고 또 실력에 구멍이 생기는 그런 좀 무분별한 선행은,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많은 부모님과 학생들이 이 고등학교 수학 몇 번 돌렸는지, 이 돌리는 횟수에 자존심을 걸고 있다 보니까 이 무분별한 선행의 문제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무분별한 선행이 주는 폐해가 다들 이제 공부 실력에 구멍이 생기는 거, 그것만 생각들 하시는데요. 사실 더 크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실력에 구멍 생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요? 어떤 문제인가요? 이런 진도만 빼는 무분별한 선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제일 큰 문제는요, 공부 마음의 문제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다들 주의를 기울이시지 않는데요. 이렇게 공부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요, 이게 쉽게 회복시키기도 어렵고요. 또 그 영향이 다른 과목 공부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삶의 태도까지, 그리고 꽤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삶의 태도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공유해 주실 사례가 있을까요? 자, 무분별한 선행으로 인해서 공부에 대한 의욕도 상실하고 또 공부를 하기 싫어하게 된 학생의 어머니가 걱정이 되셔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 학생의 성격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 학생은 불안도 많고 좀 꼼꼼한 그런 성격의 학생인데, 이렇게 무분별한 선행을 해서 이 학생이 공부뿐만이 아니고 자아 정체성, 생활 습관에까지 좀 악영향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단지 얘가 사춘기라서 이렇다, 사춘기의 문제로만 좀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무분별한 선행이 이런 예민하고 꼼꼼한 학생한테 어떤 문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 망가진 공부를 심폐소생할 수 있을지까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공부가 걱정되어 사연을 보냅니다. 현 중3.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거 잘 따라하고 영특하고 차분해서 의대 바라보고 초4부터 영수학원 보내며 선행을 시켰었어요. 지금은 그 기대는 접었지만 의대 보내는 로드맵 따라서 선행을 뽑아왔어요. 아이도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잘 견디며 따라와 주었고요. 그런데 중2부터 좀 걱정이 되는 행동이 나타났어요. 중간고사 첫 시험에서 학원 다니는 주요 과목은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해주니까 그래도 90점은 넘었어요. 국, 영수, 과학 주요 과목은 꾸준히 학원 다녔고 선행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거의 100점 나오리라 기대했는데 90점대 초반이 나온 것도 쇼크였지만 학원 안 다니는 과목은 거의 공부를 안 해서 50점대를 받아온 건 정말 핏과 솥이었어요. 그 후부터는 아이가 짜증도 많아지고 학원을 몰래 빠지기도 하고 숙제를 안 해가는 날도 있고 공부한다고 방에 들어가면 시간은 지나는데 별로 한 거는 없고 손에서 폰은 떠나지 않고 저랑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 그 착하던 애가 사춘기가 늦게 세게 왔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학원을 그만두자고 하면 펄쩍 뛰면서 다니겠다고 하니 계속 진도는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진도 나가는 것도 한계에 이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간 진도를 참고로 알려드리면 영어는 고등문법 다 끝내고 모의고사 독해, 수학은 미적분까지 한 바퀴,
과학은 화학 끝났어요. 학교 성적은 여전히 90점대 초반, 학원 안 다니는 과목은 여전히 공부 안 해요. 우리 아들이 이러는 거 사춘기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학생이 공부와 생활에서 보이는 모습이 성격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이 학생의 그 성격 검사 결과를 보면요. 감성적인 특성이 두드러지고 섬세하고 예민하고 꼼꼼하고 여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와요. 이런 성격의 학생들은 조심스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 새로운 걸 배울 때 이게 속도감 있게 나가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익숙해지면서 찬찬히 자기 걸로 만들어 나가야지 마음 편하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했을 때 이 공부를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성과도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계속 좀 진도를 빠르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뭔가 제대로 자기께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쫓아가는 식으로 공부가 되어버려요. 선행 진도는 앞섰다고 자랑할지 몰라도 그만큼 자신있게 안다고 얘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더 불안해지죠. 그리고 자신감과 공부에 대한 흥미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공부를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이거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흥미가 저하되고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대충 공부하게 되고 의욕이 없으니까 시키는 것만 하고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진도는 미적분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가 자기한테 미적분 문제 풀어보라 그럴까봐 사실 걱정돼요. 누가 친구들이 야, 너 미적분 나갔어? 그럼 이거 풀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기 그거 못 풀까봐 자기도 그거를 확실히 풀 수 있다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한쪽이 늘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이 현행에 좀 열심히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미 공부에 흥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현행 공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에 집중 못하고 그러는 자신한테 대해서 얘가 만족이 되겠어요? 자기 자신한테도 속상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막 그렇게 공부를 시킨 그 엄마도 한편으로 미워요. 그러면서도 엄마한테 미안해요. 그러니까 맨날 짜증이 나요. 그래서 그 짜증을 엄마한테 또 내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라 할까 불안할 정도면 이 학생 실력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 이 학생의 진짜 문제는요, 이게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스스로 공부할 줄을 몰라요. 공부를 해도 대충 하고 말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공부 마음이 문제예요. LSI 공부마음 검사 결과에도 이런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스스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또 시키는 것만 하겠다. 그런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마음과 동시에 공부는 너무 지겨운 거지만 또 그걸 안 하면 더없이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 무엇인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은 늘 이렇게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도 남들보다 자기가 비교 우위에 있어야 한다. 비교 우위에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학원을 그만두면 이게 진도가 뒤처지잖아요. 그리고 혼자 공부할 자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수치학원을 그만두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펄쩍 뛰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수시로 학원도 빠지고 이랬다 그러는데 학원을 빠진 것도 뭐 가기 싫은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학원 숙제로 나오는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거나 그걸 하기 싫어서 이제 계속 미루거나 그랬다가 숙제를 제대로 못한 날에 학원 안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의 공부 마음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렇게 꼼꼼하고 불안감 높은 성격의 학생은요, 3년씩 4년씩 진도 앞서서 막 빼면서 이렇게 한번 훑고 가는 그런 식의 선행이 정말 안 맞아요. 그런 식으로 선행을 하면요, 공부 마음이 다 망가지거든요. 이 학생이 이렇게 찬찬히 나가면서 1년 정도 앞서가는 선행을 했다면요, 진도는 지금보다 덜 나갔을지 몰라도 공부 마음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진도만 빼는 선행을 하면서 빨리
대충 개념만 이해하고 지나가는 공부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깊이 있게 공부하는 습관 만들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뭐든지 대충 하고 마는 게 이게 습관처럼 굳어버려요. 뭐 다시 돌아올 거니까 괜찮아, 다시 돌아올 거니까 다음에 보면 돼, 이번에 이렇게 대충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위안을 하겠지만요, 이거는 공부하는 흉내를 내는 것보다 더 못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이요, 이런 식으로 하는 선행에 일찍 이렇게 노출돼서 이렇게 해온 게 아니었으면은 공부도 지금 이렇게 대충 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제대로 알아가면서, 알아가는 데서 또 자기가 좀 즐거움도 느끼면서 보람도 느끼면서 이렇게 차분차분 하는 공부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수학 과목에 한정되지 않고 지금 이 학생이 다른 과목도 그렇게 대충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학원 안 다니는 과목 혼자 스스로 제대로 공부를 해내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습관이 공부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평소 생활 습관에도 그대로 굳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 무분별한 선행의 폐해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게 힘들어졌는데 이 학생 다시 바뀔 수 있을까요? 다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자녀들을 일찍부터 좀 선행을 시켰는데 막상 학년이 올라간 다음에 성적이 안 나오고 얘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으면 부모님들은 그때서야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얘를 좀 후행을 해서 심화를 시켜주고 실력을 다져주는 그런 학원을 좀 보내야겠다. 그러면 얘 공부가 되살아나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공부 마음이 많이 다쳐서 힘들어하는 그런 학생을 학원만 바꿔준다고 얘가 열심히 자기 주도적으로 막 공부하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프로그래밍에 이렇게 실행 명령어 넣으면 프로그램대로 작동하는 그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에요. 그 다친 마음을 먼저 좀 살펴줘야지 행동의 변화도 가능해져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학생의 입장이 돼서 이 학생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학생은 초등학교 때도 놀지도 못하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수학 공부했겠죠. 그거 하느라고 자기는 힘든데도 꼭 참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그걸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3이 자기가 됐어요. 그런데 성적은 기대한 만큼 안 나오고 있죠. 공부는 지겹죠. 학원에서 지금 미적분 배우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애들 보면 잘하는 것 같아. 나만 그런 것 같아서 불안하고 자기 인생 뭔가 망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뭘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자기만 못난 것 같아서 자책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 학생을 상담을 한다면은 이런 마음도 알아주고 위로도 해주겠지만 지금 상담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저 대신에 어머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아들의 이런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 어머님이 아들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어머님도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학원 보내고 부지런히 뒷바라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상 내가 들인 노력이 결실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느낌도 드시고 지금 어머님도 많이 속상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아들의 속상함을 먼저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학생은 공부를 회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남들보다 앞서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서로 반대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얘가 지금 대충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탄탄하지 않죠. 실력이 부실하니까 공부에 집중은 더 안 되죠. 해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집중이 돼요. 지금 이 학생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알아가는 데서 얻는 뿌듯함, 그것보다는 남들보다 앞섰다는 데에서 오는 뿌듯함, 그거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마음이 급하고 찬찬히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리고 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이런 마음을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으면 제가 마음이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 위로도 해주면서 이 학생의 문제를 좀 차분히 알 수 있게 해줬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워요. 근데 어머님도 학생도 이게 제가 알려주는 솔루션을 실행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다니고 있는 선행학원, 특히 수학학원은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아들하고 같이 어머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다른 학원으로 옮기기보다는요, 학생 혼자 공부하는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학생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좀 거리가 있다면 제가 줌으로라도 학습 코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일단 두 가지 솔루션을 드릴게요. 첫 번째 솔루션은 스스로 공부를 해보는 경험, 하면서 뭔가를 알아가는 경험, 그거를 하는 거예요. 소위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걸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솔루션은 대충 이렇게 한번 보고 마는 그런 공부 아니고 제대로 끝까지 하는 공부, 1등급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공부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남이 찍어준 것만 공부하던 그 수동적인 공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좀 깊이 있게 탐색하고 생각해서 이게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의 공부를 해보고요. 시험에 대비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 요거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1등급 받는 공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 솔루션을 하면서 스스로 공부를 해서 성과를 얻는 경험을 해야지 잘못된 공부 습관, 망가진 공부 마음이 확실히 변할 수 있어요. 일단 3학년 마지막 시험, 그거를 95점 이상 받는 걸 목표로 해서 공부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과목별로 이제 영어, 수학 그 두 가지만 조금 더 실행 방법 같은 걸 알려드리면 수학도 지금 현행에서 개념, 지금 이제 그 도형 부분 배울 거 아니에요. 현행의 개념에 대해서 백지노트부터 시작해서 심화 문제집까지 풀어보는 그 경험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영어도 가능하면 학원 그만두고 학교 시험에 좀 집중하고 그 본인이 다니는 학교 기출이나 주변 학교 기출까지 찾아서 문제 유형 분석 같은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과목도 매일 배운 거 매일매일 복습하는 그 습관을 좀 만들면서 시험 문제를 예상하는 수준까지 공부를 해보고 그 성과를 좀 내본 후에 다시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11월 달부터 고등학교 공부를 준비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학생이 이렇게 하는 게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해내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해나간다, 내 힘으로 해나간다, 이런 보람 같은 것도 느껴질 거고요. 또 자신의 속도에 맞게 하나씩 공부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들어 가면서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될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공부하는 게 힘든 사람이다, 난 공부는 글러먹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망가진 공부 마음이 치유되고 심폐소생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공부 마음이 살아나면요, 다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고 힘든 과정을 이겨냈잖아요. 그 이겨낸 그 내공으로 고등학교 가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행으로 망가졌을 때 다른 학원을 보내면 애가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공부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한은 그런 변화를 만들기는 힘들어요. 이렇게 의욕이 한번 꺾이고 공부에 흥미를 잃은 학생을 다시 동기부여해서 의욕을 가지고 공부하게 하려면요, 그 학생의 공부 마음을 알아야 되고 이 학생의 마음에 대한 상담도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의 공부 마음에 맞는 학습 전략 세우고 학생이 그런 전략을 좀 지속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코칭이 꼭 필요해요.